최근 이 국내 OTT 회사들도 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대표적인 게 IPO, 뭐 기업 공개를 통한 뭐 자금 확보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, 또는 뭐 일각에 나왔던 것처럼 국내 기업 간의 M&A도 가능하다고 봐요. 김영 팀장과 함께하는 잡담한 바탕, 김영의 프로 잡담러 시작합니다. 네, 팀장님 혹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나요? 네, 잘 기억나요. 네, 이 기억나죠. 프로그램에 나오는 시그널송이 바로 집들이의 대명사가 됐는데요. 바로 이 곡입니다. 빠라바밤빰 빠라바라바람.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이 시그널송을 모른다고 해요. 그래요? 그러면 다른 대체할 노래가 있는 거예요? 요즘 MZ 세대들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. 두둥. 아시겠죠? 바로 넷플릭스에 들어갈 때 나오는 소리인데요. 그만큼 요즘 MZ 세대는 넷플릭스 없이는 살 수 없는 세대가 됐다고 합니다. 네, 이런 넷플릭스 같은 OTT 기업들이 정말 많이 생기면서 무한 경쟁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이런 OTT 기업들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? 근데 일단 OTT가 뭔지부터 설명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기사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저희가 풀어 쓰는데, 정확한 명칭은 오버 더 탑의 준말이 맞죠. 오버 더 탑, 여기 탑은 셋톱 박스를 말해요. 뭐 케이블 TV 같은 거 보셨을 때 보면 그 셋톱 박스가 있잖아요. 그 셋톱 박스를 넘어서 어느 플랫폼에도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를 영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OTT라고 볼 수 있겠죠. OTT 자체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어요.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.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OTT는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OTT가 최근 들어서 급성장하게 된 건 역시 넷플릭스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럼 넷플릭스는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느냐?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, 넷플릭스 자체는 DVD를 구독 서비스 하던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그 DVD 구독 시장이 점차 사양화되면서 그 대체제로서 뭐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한 거죠. 그럼 왜 넷플릭스가 성공을 했느냐라고 보면 결국 그건 미국 시장의 특수성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미국은 케이블 방송들을 주로 본다고 하는데, 그 케이블 방송의 수신료 자체가 한국에 비해 되게 비싼 수준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월 10,000원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넷플릭스가 뭐 코가 묻었던 것 같고요.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코드 커팅이라는 현상도 발생을 했다라고 해요. 코드 커팅. 네, 뭐 케이블 채널을 자른다.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넷플릭스가 그렇게 대세가 됐는데, 그런 과정 속에서는 기술적인 도움도 크게 받았다고 들었어요. 넷플릭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영상 재생하게 되면 약간 버퍼링이 좀 걸릴 거예요. 근데 그게 뭐 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청자의 시청 환경에 딱 맞는 영상을 재생하기 위한 그런 선택인 거죠.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 인터넷 접속도가 느린 집에서도 거기에 딱 맞는 영상 화질과 뭐 재생 속도가 보장이 되는 거죠. 넷플릭스가 미국 그 중남부 뭐 인터넷이 잘 퍼져 있지,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서 또 다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넷플릭스 성공이 있었는데, 이게 글로벌화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오리지널 작품들의 흥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. 넷플릭스에만 볼 수 있는 작품들이 뭐 공개되고, 그러다 보니까 뭐 시청 환경의 변화, 뭐 이런, 그리고 기술적인 도움, 거기다가 오리지널 작품의 뭐 출연까지 넷플릭스라는 작품 그리고 OTT라는 시장이 확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국내 OTT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? 네, 국내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OTT라는 게 존재하긴 했었는데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넷플릭스에 등장된 겹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되죠. 극장 수요를 그대로 흡수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제 국내 미디어 산업을 종사자들 역시 OTT에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. 그러면서 서둘러 뛰어들게 됐고, 뭐 대표적인 업체 몇 군데 얘기하자면 SKT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비스였던 옥수수랑 지상파 서비스였던 쿡을 합쳐서 웨이브를 만들었죠. 그래서 지상파의 강점인 웨이브라는 게 탄생을 했고, 뭐 SKT의 웨이브의 견제 목적으로 KT에서 시즌을 만들었죠. 도입을 했고,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 종편과 케이블의 대표 주자였던 CJ랑
JTBC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는 빅테크 업체인 네이버가 합쳐서 현재 새로운 TV를 만들어 선보이고 있고요. 거기에 뭐 영화 특화, 뭐 왓챠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커머스랑 연계되어 있는 쿠팡 플레이도 있고요. 그리고 뭐 가장 최근이 되겠지만 뭐 카카오 쪽에서도 뭐 자체 IP를 송출할 수 있는 카카오 TV를 지금 선보이고 있는 상태죠. 그런 이런 여러 OTT들이 등장하긴 했는데 그 매체들의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은 따라가기 바쁘다, 넷플릭스 따라가기 바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국내 OTT 현 상황을 놓고 보자면 OTT 각사가 그 구독자 수를 공개하고 있진 않아요. 비상장사다 보니까 공개 의무도 없고 그리고 괜히 그게 영업 비밀 같은 거라 까발려서 좋을 게 없다 보니까 굳이 공개하진 않아요. 뭐 유일하게 넷플릭스만 미국 시장을 포함, 글로벌 시장을 포함한 국내 구독자 수를 공개한 상태인데 그 수가 최대 50만 정도 돼요. 업계 추산으로는 그 뒤를 뭐 웨이브나 왓챠가 따르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웨이브, TV, 왓챠 정도 되겠죠. 그 수가 200~300만 정도라고 추산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. 네, 그럼 이처럼 국내에도 정말 많은 OTT 기업들이 생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 경쟁의 OTT 시장에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예상되시나요? 네, 그 글로벌 OTT 시장의 승패는 결국 오리지널 작품에 있다고 봐요. 어떤 회사가 오리지널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계속 선보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사실 OTT 시장의 승패를 판가름할 거라고 보는데요. 대표적인 예가 디즈니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출시한 디즈니 플러스가 1년 만에 6억 구독자 가입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디즈니 플러스 지금 1년 만에 뭐 가입자 수 정체 및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요.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디즈니 플러스가 갖고 있던 최고 강점이 MCU라고 하는 마블 작품들에 대한 그 두터운 패칭이었잖아요. 신작들에 대한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 기존 MCU 팬들 입장에서는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했을 때 뭐 그 메리트가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쯤에 생각해 볼 게 결국 또 넷플릭스가 될 것 같아요. 그 넷플릭스 작년에 투자한 영상 제작에 투자한 돈만 17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. 한국 돈 지금 20조 원 가까운 돈인데 이 정도 돈이면 사실 꽤 쓸만한 제작사를 아주 여러 군데 할 수도 있는 돈이에요. 상당히 큰 돈인데 넷플릭스는 뭐 굳이 뭐 디즈니가 했던 것처럼 유명 뭐 제작사를 사오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제작에 다 투여한 거죠. 투자를 했고 그 성공이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처럼 뭐 한국이나 미국 시장 OTT 시장의 석권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. 결국 오리지널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. 네,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이 K 콘텐츠로서 정말 인정을 받았잖아요. 그러면 K OTT 기업들은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려워요. 해외 시장에서 국내 OTT가 성공할 수 있을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그 이유야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글로벌 시장 진출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미디어 산업 특성상. 최근 제가 만나본 OTT 업계분들 얘기 들어보면 해외 진출 고려하고 계세요. 그리고 근데 그 지역이라는 게 대부분 동남아 지역이 우선이에요. 동남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 규모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지역이 1인당 구매력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 진출해서 시장 1위 사업자가 된다 해도 수익 창출이 기대한 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. 결국에는 이제 이 국내 OTT 시장 업체들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기 위해서는 거대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세계 최대 소비 국가인 중국은 자국 OTT밖에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. 넷플릭스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. 결국 우리 기업들이 갈 수 있는 뭐 현실적인 대안은 뭐 미국이나 유럽, 일본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그 수준이 되게 높다 보니까 한국 OTT가 그냥 뭐 좋은 작품 몇 개 들고 간다고 해가지고 통용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다만 최근 이 국내 OTT 회사들도 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대표적인 게 IPO, 뭐 기업 공개를 통한 뭐 자금 확보를 뭐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는 뭐 일각에 나왔던 것처럼 국내 기업 간의 M&A도 가능하다고 봐요.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카카오 TV의 그 접근 방식인데요.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랫폼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거를 지금 모색 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
현재 카카오 웹툰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고 뭐 글로벌 뭐 동남아나 뭐 유럽 쪽에 선보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플랫폼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 서비스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. 아마 그런 도전이 뭐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? 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OTT 기업들의 성장 배경과 또 향후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프로 잡단원은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